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데, 우선 이것부터 보자. 야, 내 얼굴 좀 띄울게. 화면이 보이지? 잘생겼어. 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데,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이 내용들 설명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저 보시면 혹시나 그거 기억 못할까봐. 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말할게. 오프라인으로 지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 하고 있죠. 중단원, 2단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소단원 두 번째까지 끝났는데, 3, 4, 5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은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는데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위쪽 부분 3번, 4번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게도 이걸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는 시험 범위는 무조건 내워야 되고요. 이게 그 뭐랄까 지구과학이랑 물리에다가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이라 반드시 알고 2학년 진학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반드시 가르치고 좀 시험을 봐야겠습니다, 저는. 자, 근데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은 내년에 생명에서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건 좀 쉬워. 너무 쉽다는 좀 오바지만 그래도 정말 쉬워. 얘네들은 시험 범위 안 나오지만 이 두 개를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부터 시작하겠죠? 갑니다. 자, 좀 미리 필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한 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 중단 당연히 대단원 3단원이고요. 중단원 1단원에 소단원 3단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일시정지하고 이거 쓰시고 다 쓰셨으면은 자 여기 있는 1번부터 하나하나 먼저 쓰고 시작하죠. 우리 먼저 쓰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 이렇게 아주 오래 걸리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부터가 주옥 같습니다. 주옥. 자, 대기 대순환 파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다면 분명 여기는 쪽지 시험감입니다. 외워야 될 게 많고 그림도 아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정도 공간 띄워주셔야 되고요. 좀 넓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근데 공간은 좀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오버해서 차지하는데 뭐 할 거냐면 지구의 절반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당연히 원테이크로 갑니다. 중간에 편집 없이 쭉 갈 거니까 이거 알고 계시길 바라고. 자, 지구를 반뚝 잘라가지고 3등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우선 이렇게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표층 해수순환 그릴 겁니다. 자, 미리 그려야 되죠. 얘도 큼지막하게 공책에다가 그냥 큼지막하게 그립시다. 아낌없이. 자, 여기가 뭐냐면요. 미리 말할 걸 그냥 여기 그 위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가로 라인 뭐랄까요? 이렇게 가로 라인들을 전부 다 위도라고 얘기하죠. 자, 이 위도가 0도라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적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위도가 0도이면 적도라고 하지. 자, 근데 태평양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아니, 보여주자 그냥. 네. 자, 여기 태평양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태평양 부분. 얼굴이 계속 사라지네. 자, 그러면은 태평양을 기준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자, 태평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위쪽, 왼쪽 당연히 우리나라가 있죠. 자, 우리나라가 있고 그 옆에 아주 조그만 일본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태평양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미국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적도를 기준으로 밑에 왼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호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이거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남미가 있죠. 자, 이렇게 여기서도 이 표층 해수순환도 오프라인을 했었다면 우리는 또 쪽지 시험을 봐야 됐었습니다. 자, 야, 배울 것 더럽게 많다 진짜. 많습니다. 지구 사막화 얘기할 거고요. 많이 필기는 안 하고요.
야, 오늘 이 수업은요, 정말 정말 커요. 이 소단원 한 단원을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할 건데, 자, 원래는 이제 수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할 양이 많습니다. 바로 엘니뇨, 라니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림 3개 그리셔야겠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도가 0도인 부분 바로 적도입니다. 자, 태평양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밑에 호주, 남미가 있죠. 됐나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평상시입니다. 자, 이거 똑같은 거 3번 그립니다. 2번 더 그립니다. 자, 왼쪽 위에 우리나라, 오른쪽에 미국, 밑에 남미, 왼쪽에 호주 있었고요. 자, 첫 번째 거를 이거를 엘니뇨로 하겠습니다. 자, 부탁 하나만 할게. 이게 진짜 미안한데 크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네, 밑에 남미. 자, 라니냐. 얘도 큼지막하게. 자, 평상시도 죄송합니다. 자, 다시 좀 지우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원래 오프라인 수업이라면은 1시간에 끝나지 않고 대략적으로 2시간을 써야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가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 내 예상인데 1시간 이상 영상이 걸릴 것 같고 가도록 하죠. 자,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다 끝낼 거고요. 여기 중단원 2단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단원 1단원에 지금 말하는 1번, 2번 나가지 않고 3번부터 시작합니다. 갑니다. 자, 뭐 소단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구 환경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지구가 지금 어떤 모양새가 되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지구온난화 나오죠. 예, 보시면 우선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부터 좀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애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원리조차 모르고 있으면 안 돼가지고 설명을 할게. 자, 지구온난화는요 그냥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지표면에. 자,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빛 에너지, 열 에너지가 들어오죠. 뭐겠습니까? 빛 에너지, 열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그 주요한 에너지원이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열이든 열이든 빛이든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끝이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반사가 됩니다. 자, 반사가 되는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야, 글씨 진짜 예쁘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포인트가 있어. 여기서 그냥 100%다 나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일부 온실 기체가 일부를 흡수해서 안쪽으로 넣기도 하고요. 뭐 흡수 못한 애들은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냥 무작정 막은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온실 기체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현상이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지구과학이든 내년에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냥 무작정 가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뭐가 있는지 알죠, 여러분?
자, 좀 유명하지. 바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메테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물은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니? 우리가 물 때문에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는 말 안 하잖아요. 물 때문이라고. 근데 물이 이산화탄소보다 압도적으로 물이 많거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돼? 자, 생각해봤죠, 다들? 밑으로 내려갔다. 예. 자, 생각해봤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물은요, 우리 지구상에 거의 일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가 한마디로 뭐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매번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맨날 우리가 이산화탄소, 화석연료, 대표적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 또는 모든 원유들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내뿜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제일 안정하게 나와요. 문제는 또 이 이산화탄소가 더럽게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만들기도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죠.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농도 기후 편차 얘기하는데 점차 기후 편차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그 이유가 뭐냐?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1850년부터 거의 현재까지 계속 온도 올라간다 이거죠. 농도 올라간다 이거지. 자, 메테인이라 가지고 메탄가스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메테인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거 숫자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단위가 달라요. 얘는요 빌리언이고요. 밑에 있는 거 빌리언 10억 분의 1이라 뜻이고요. 얘는 이제 100만 분의 1이라서 값 자체가 얘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얘를 ppb로 쓰죠. 그러면은 이 뒤에 공을 3개를 더 붙여야 돼. 미국은 약간 우리처럼 4개 단위 한마디로 만 단위,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00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얘들. 야, 이게 잽이 안 되지, 지금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넘어가.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 자, 우리가 1980년대가 당연히 더 추웠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개나리가 더 빨리 핀다 이거야. 개나리가 서귀포는 더 빨리 핀다. 뭐 부산도 빨리 핀다. 왜냐? 더 뜨거워졌으니까. 예, 벚꽃, 개나리 전보다 개화식이 더 빠르다. 왜냐? 뜨거워졌다 이건 거죠. 자, 당연히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직 현재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죠. 이미 자,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이다. 그때쯤에 비해서도 지금 여름의 길이가 약 10일이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저씨가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애 낳고 이제 어른이 돼서 활동하는 시기에는 더 늘어나고요. 거의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나 죽을 때쯤 하면은 겨울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날씨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넘어가. 자, 여기 있는 자료도 똑같아. 지금 보시면 이거. 자, 우리가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 따뜻하지. 제주도 따뜻하고 부산도 사실 굉장히 따뜻한 편에 속합니다. 그게 아열대 이 기후가 되는데, 자, 이거 잠깐만 얘기할게. 자, 지구를 북반구만 따진다 그러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가장 밑에를 열대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이제 맨 위쪽을 90도, 이 중간을 0도라고 하는데 열대까지가 30도, 그 다음에 60도까지를 이제 온대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까지 한대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38선이란 말 들어봤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위도가 38도 선에 있으니까 우리는 온대지방이잖아. 근데 뭔 말이냐면 이게 아열대가 됐다는 말은 바로 열대 근처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이. 근데 그런 아열대 기후가 제주도나 부산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제주도 날씨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다 덮을 거라 이거야. 우리나라 전체가 제주도 날씨야. 야, 좋을 것 같지? 여러 가지로 망합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카메라에서 내 얼굴이 벗어나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대기대순환. 좀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기도 하는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죠. 아니, 카메라 어떻게 위치를 못 바꾸겠네. 자, 갈게요. 자, 다시 말하지만 위도는요, 가장 이제 지구상 가로라인의 가장 정가운데를 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적도라고 하죠. 위도가 0도인 데를 따로 적도라고 말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 맨 꼭대기 극지방을 무조건 9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를 3등분을 했으니까 가운데에 30도, 그 다음에 여기 60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세 구간으로 나누게 되죠. 자, 어려운 얘기 들어갑니다. 지금 꽤나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영도는 당연히 지구상에서 제일 뜨거운 편에 속합니까? 차가운 편에 속합니까? 그렇죠. 영도는 지구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편에 속하죠. 자, 영도는 뜨겁습니다. 그러면 기체는 팽창합니까? 수축합니까? 그렇죠. 기체는 팽창을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기체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체 밀도. 가스의 밀도. 좋습니다. 밀도는 낮아지는 거죠. 촘촘하지 않다는 뜻이지.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자, 밀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가벼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볍다고 느낀다는 건 뭔 말이냐? 여기서의 그 기체는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혼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증기를 머금고 뭐해요? 머금고 상승을 하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좀 나중에 합시다. 자, 여기는 우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겠죠. 자, 영도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높이 위로 올라가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그 상태로 우선 위아래 반전으로 하는 건데, 그럼 상승했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 쭉 올라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0도는 어때요? 여기는 네, 누가 봐도 차갑습니다. 자, 차가우면 다시 차가우면은 기체가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기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촘촘하게 있으면 그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똑같은 기체 가지고 되게 촘촘해졌으니까 밀도는 높아지겠죠. 무겁게 느껴지겠지.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체는 무거움을 느끼게 되니까 하강되는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이 지표면에서 얘가 밑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하락하는, 하강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리지 말아봐. 잠깐만 그리지 말아봐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이런 좀 영도 지방에선 지금 잘 봐. 지표면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기체 보여요, 여기 지금? 상승하는 그 뭐랄까 기류, 그 대기의 순환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북극이든 남극이든 차가우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죠.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거기다 또 하나 딱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지표면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는 표시를 지금 보라색으로 한 거죠. 근데 얘가 그냥 이러고 지구가 가만히 있니? 지구가 뭐하니? 그치? 얘를 하죠. 지구가 돌죠. 자전을 합니다.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에서 동으로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얘가 틀어집니다. 여기 있는 기체층이 정말 얼마나 큰 규모겠니? 이 규모층이 틀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워야겠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덩이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세 덩이로.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놓은 거야 지금. 되셨죠? 원래는 한 덩이로 쭉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자전을 하면서 서로 틀어지면서 꽈배기처럼 그 있잖아. 꽈배기처럼 틀어지면서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있지. 그렇게 끊어지면서 얘가 세 덩이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우선은 적도지방부터 할게.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 원래대로는 이거 그리지 마. 이게 쭉 올라가서 갔다가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얘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끊어지고 그러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순환을 합니다. 순환. 그 다음에 30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기류가 된 거란 얘기죠. 결국은 이 현상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럼 30도에는 무조건 또 다른 덩어리도 같이 하강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면을 타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60도에서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순환을 또 해야겠죠. 자, 당연히 위에도 나머지 마무리해야지. 얘도 지금 같이 60도는 또 이렇게 상승하니까 이게 좀 그림이 너무 큰데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렇게 순환을 해야겠죠. 이런 모양으로. 얘도 또 하나의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지금 한 덩어리의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전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덩어리 세 개가 나온다는 거죠. 되셨을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칸. 이 0도부터 30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해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면은 그냥 문제 틀립니다. 자주 했던 짓이지 외우지 않으면 문제 못 푸는 거. 네. 두 번째, 30도에서 60도는 무슨 순환이라고 하느냐? 페렐 순환이라고 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사람 이름이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60도부터 90도까지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외우기 쉽지. 왜냐, 왼쪽이 극지방이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아예 그냥 쪽지 시험을 봤었어요. 그 당시에. 앞에 오프라인이니까, 아니, 온라인이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너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넘어가. 자, 두 번째. 우선은 지금 했던 건 뭐냐면 지표면에서 하늘로 이제 어떻게 순환하느냐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하는 건 뭐냐면요. 표면에서, 한마디로 지표면에서는 어떻게 대기가 대순환을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대순환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소가 있습니다. 이거 크게 보는 겁니다. 정말 큰 범위에서. 자, 그러면 이게 좀 이름부터 먼저 말할게. 자, 우리나라가 우선은 여러분 일기예보 보면은 그 큰 구름들이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 우리나라가 보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죠. 이거 많이 봤지? 자, 이건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지 뭐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물어볼게. 자, 여기 지금 38선이라고 했지? 그럼 38선이 우리는 지금 30에서 60 사이에 살고 있지, 우리가. 그럼 여기는 지금 이 부분, 여기는 약간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오른쪽으로. 자, 근데 이거를 말하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편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38선 쪽 밑에 지방 0도부터 30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지방 위에는 진짜 이름 외우기 쉬워요. 그냥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 다음이 좀 어려운데. 그럼 편서풍은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 여러분 알죠? 이거 오른쪽으로 분다는 건 아는데 그냥 오른쪽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오른쪽이냐면은 약간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좀 잘 봐봐. 이게 시계 방향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편서풍은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잠깐만,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은. 자, 그 다음 무역풍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반대로 얘가, 색깔을 달리 할게요. 무역풍은 시계 방향은 똑같은데 반대로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무역풍이 이러니까 밑에 쪽이 이러니까 편서풍 기준으로 위에도 똑같이 무역풍과 같이 시계 방향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느냐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알려줄까? 필요하겠어? 야, 여러분들은 아주 위대하신 논산대공고 학생들이니까 비꼬는 거 아닙니다. 자, 진짜 호기심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야, 솔직히 말할게. 이거 우선은 방향만 그냥 외워도 아무 문제 없다. 원리를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자,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원리까지 물어보면 좀 굉장히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서 잘 안 물어보는데 혹시나 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유, 이렇게 끊어진 이유 다 뭐 때문이었니? 다시 말할게. 이 순환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끊어졌던 이유가 뭐였었니? 기억하겠죠?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무슨 현상을 만들어내냐면은 전향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잠깐만, 이거 말하는 것들은 지금 아직은 어려워. 내년에나 필요해. 전향력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냥 무작정 돌고 끝이 아니라 이게 자전을 하면서 이 바람 방향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인데, 너네 잘 생각해봐.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도냐면 서에서 동으로 요렇게 돌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움짤이 없는데 요런 식으로 도는데, 그럼 만약에 무역풍을 기준으로 얘기해볼게. 얘가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바람이 표면을 기준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데 애가 오른쪽으로 돌아. 그럼 어떻게 될 거 아니?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바람이 아니라 지구 전체 통으로 오른쪽으로 도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원래는 일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른쪽이래.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알겠어? 원래는 바람상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구가 도니까 결국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 방향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 시계 방향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 모양이 이래서 나오는 거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편서풍도 지구는 계속 서에서 동으로 돌아. 근데 얘가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구가 지금 한 바퀴 돌아. 도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지. 자, 이거 내가 못 느끼겠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는 그림 외우시면 돼요. 근데 원리를 너무 궁금해하는 애들이 질문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시계 방향 오른쪽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지도상에서 막 날씨 이렇게 지구 뭐랄까 그 구름들이 막 이렇게 오른쪽 가는 거 보이잖아. 그럼 편서풍 생각해서 오른쪽 간다. 근데 시계 방향 오른쪽이다. 그 다음에 무역풍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반대로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가지만은 이게 시계 방향 왼쪽인데 거의 시계 방향 느낌 안 나고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외우시면 되고 밑에다 뭐 해야 되느냐? 위에는 북반구라고 하잖아요. 아래를 남반구라고 하는데 남반구는 이거 좌우 대칭 하시면 됩니다. 거울상 대칭. 그러면 그림 딱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자, 다시 말할게. 시험에 안 낸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울상 대칭해가지고 요렇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얘기야.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맞춰서 그려요. 이게 워낙 수업이 길다 보니까. 되셨슈? 다시 말해 이거 애들 작년 같은 경우는 쪽지 시험을 봤다. 이걸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되셨죠? 넘어간다. 자, 진짜 그런지 무역풍에서 편서풍으로 갔을 때 바람이 정말 그런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뭐가 되게 지저분하지? 이거 뭐냐면 태풍의 경로예요. 자, 생각해보시면 몇 번 봤을 텐데 딱 정확히 30도를 기준으로 밑에는 무역풍, 위에는 편서풍이기 때문에 무역풍에서 분명 이놈의 태풍 왼쪽으로 가다 말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꺾이지. 그게 정확하게 30도에서 끊어지죠. 진짜 있는 거 맞지? 기억해 제발. 자, 이거는 보여주는 것뿐이고 넘어갑시다. 자, 목말라서 커피 좀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잠깐 간단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림이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위도? 그래프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지.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정 가운데가 0도죠.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고요. 밑에가 남쪽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일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 당연히 뜨거워짐에서 점차 차가워짐으로 내려가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차가워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점차 작은데 근데 지구에서 반사되는 양은 그렇게 아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여기 뭐랄까 복사되는 놈이 이 중간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남지.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지방 이렇게 위쪽 지방 아래쪽 지방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적도 지방은 계속 무한대로 뜨거워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과잉이 됐으니까 계속 에너지가 남아요? 아니죠. 계속 쌓이지 않죠. 막 점차 뜨거워져가지고 200도, 300도, 400도 계속 올라가지 않지. 자, 그 다음에 극지방은요. 에너지가 계속 부족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계속 낮아집니까? 전혀 아니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춥기는 춥지만 적당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극지방 말고 적도지방도 어느 정도 온도를 계속 유지하지.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뜨거운 에너지, 남아버린 그 에너지가 이동이 가능하겠죠. 각각으로. 자, 이거 지금 내가 필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면 문제가 꽤나 많이 가끔 나와요. 꽤나. 자, 이렇게 남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쪽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이런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죠.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상황. 그럼 누가 이렇게 에너지 전달을 해줄까? 여러분 이거 배웠을지 나랑 아니 됐다. 예. 아유, 뭐 아무튼 예, 우리 지구는 바다를 이면 수권, 그다음 공기, 직권, 그다음에 생명권, 뭐 그다음 외권까지 얘기를 하는데 외권은 별로 신경 쓸 건 아니고 이렇게 5가지의 권이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 전달할 수 있는 애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5가지 중에? 솔직히 바닷물이 이제 열 전달해가지고 갈 수 있겠지. 그다음 공기가 열 전달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땅이 움직여요? 아주 조금 움직이죠. 그게 열을 전달하진 않지.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생명권이 열을 전달해요? 아니죠. 걔네들 지살기 바쁘지. 자, 외권은 우주입니다. 관심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 말을 좀 물어봅니다. 에너지의 이동은 누가 하게 되느냐? 바닷물인 수권, 그 다음에 공기인 기권. 이 2가지가 이렇게 에너지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건 완전 갑자기 다른 얘기했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은 왠지 좀 끊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원테이크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소단원 한 단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좀 끊어서 수업을 들어가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한 번에 다 듣지 마. 너네 지쳐 분명 이거. 넘어가. 자, 한 파트 끝났고요. 네. 자, 표층 해수 순환 가도록 하죠. 자, 이제 공기를 봤잖아요. 대기대 순환은 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말하는 수권, 바닥 쪽을 얘기하면서 얘가 어떻게 에너지 전달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공기 끝났습니다. 수권 갑니다. 자, 수권은 당연히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환 뭔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0도에서 30도까지 자, 뭐였습니까? 우선 그 기권이 뭐였습니까? 0도에서 30도? 자, 여기 무역풍이었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뭐였어요? 이거 편서풍이죠. 자, 그 위쪽은 주로 예, 극동풍이긴 한데 여기 지금 뭐 살피 안 나와 있죠. 근데 극동풍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 뭐 마침 나와 있지. 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무역풍은 약간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야. 그 왼쪽으로 가는 놈 봤더니 뚝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해류들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가요? 대부분 다 왼쪽으로 가죠. 자, 그 다음 편서풍 봤더니 뭐 약간 여기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어딜 가냐면 편서풍에 맞춰가지고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힌트 첫 번째, 다시 말할게. 얘는 무역풍 0도를 기점으로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표층 해수 순환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위에서 말했던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놨죠. 자, 대기 대순환. 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맨날 바람이 오른쪽으로만 부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대순환이 아니라 약간 소개념, 작은 개념에서는 또 다른 약간 와류들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압도 또 다른 얘기지. 뭐랬지? 그 오호츠크의 기단, 뭐 이렇게 태평양 기단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중간 크기 개념이에요. 기단 쪽 얘기는 제일 큰 개입니다. 아무튼 자, 가시죠. 자, 여기서도 암기 파트입니다. 얘 따로 쪽지 시험 봤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가운데가 다 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평양 이쪽.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있죠. 다 지우고. 자, 위쪽부터 가겠습니다. 북반구 남반구 다 외우셔야 되는데 가야 됩니다. 가죠. 자, 첫 번째,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밑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흐릅니다. 자, 근데 다시 말하지만 얘가 적도라 그랬죠. 가운데 라인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적도의 북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북적도 해류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왼쪽으로 흐릅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적도의 남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남적도 해류라고 하겠죠. 자, 우선 여기만 같이 쓰고요. 이제 위에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미안해요. 자, 이거를 파란색으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 이유가 좀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려고 봤더니 여기 좀 지울게. 자,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려고 봤더니 여기 지금 대륙이 가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하필 일본의 그 일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게 뭐라 하더라? 이 뜻을 무슨 검은 조류라고 얘기해서 어떤 지역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이 자체 해류의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뭐냐면 바로 쿠로시오 해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있으면 사실 이 위쪽에 러시아랑 그 다음에 알래스카가 이렇게 위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위쪽에서 편서풍을 맞습니다. 네, 비속. 네. 자, 오른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겠죠. 편서풍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태평양, 나름 이렇게 큰 태평양의 위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게 되냐면 여기를 북태평양 해류라는 말을 씁니다. 당연히 해류는 모두 똑같으니까 가로를 그냥 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북태평양 해류에서 이제 미국이랑 부딪히게 되죠. 그 미국 약간 서쪽 지방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미안해. 색깔 바꿔야 돼. 색깔 파란색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자, 미국 서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로서 우선은 LA가 유명하죠. 근데 LA는 그 주가 아니고요. 큰 주로 보자면 누가 있냐면 샌프란시스코. 글씨 정말 못 쓴다. 자, 샌프란시스코 해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캘리포니아가 있죠. 미안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해류. 야, 이거 원테이크로 찍으니까 이런 실수가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죠. 당연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얘기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네. 아무튼 가죠. 자, 여기서 또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요. 얘들아, 무역풍 쪽 여기 밑에가 적도가 뜨겁니? 아니면 위쪽이 뜨겁니? 당연히 밑에가 뜨겁지. 네, 그러니까 밑에가 뜨겁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북적도 해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뜨거울 난자를 써가지고 난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름 여기 쿠로시오 해류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쿠로시오 해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은 여기 또한 난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도 이게 좀 갈리긴 하는데 여기가 한류라고 하고 그 차가워진 애가 밑으로 내려가죠. 얘가 또 똑같이 한류로서 그냥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는 이게 한류라 난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선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류 난류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완성시켜야겠지. 자, 남적도 해류 밑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호주랑 만나게 되죠. 그 호주를 만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호주 오른편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주 오른편이니까 동쪽이 되는 거고요. 동쪽의 호주 바로 오스트리아 아니죠. 오스트레일리아 해류를 만나게 되고 당연히 빨간색으로 썼다는 얘기는 똑같이 난류였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춥기로 유명한 남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남극도 지금 잘 보시면 이 60도 밑으로는 이미 대륙이 있기 때문에 극동풍 여기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바로 얘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남극 순환하는 해류 얘 또한
한류, 차가울 한자 써가지고 한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남미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순환을 하겠죠.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남미 쪽 왼쪽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죠. 칠레도 있고 페루도 있고 에콰도르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페루의 해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거 쪽지 시험 봤었고요. 애들이 직접 그림 그려서 각 지역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고 난류에 누가 있고 한류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 있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분명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사막화 가도록 하죠. 야, 수업을 하면서는 직접 이제 소통을 하니까 내가 말을 중간중간 잠깐 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어지럽다, 야. 아우, 네. 자, 약간의 고비는 넘어갔습니다. 갈게요. 자, 이제 사막화 남았는데, 야, 이게 우선 이걸 그림을 보기 전에, 야, 사막이야. 당연히 여기는 뜨거워야 되겠니? 차가워야 되겠니? 당연히 뜨겁다고 생각하지. 자, 뜨겁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지금 필기하지 말아봐.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그 위도 있잖아요. 지구에 있는 위도가 있으면 어디가 제일 뜨거웠니? 당연히 0도가 제일 뜨겁죠. 0도가. 자, 0도가 제일 뜨거우면은 위도 어디서 사막화가 제일 잘 발생해요? 그쵸? 저 위도가 0도인 데서 분명 사막화가 가장 잘 발생해야 되지. 그림 띄우겠습니다. 0도입니다. 야, 사막화 잘 돼 있습니까? 이상하지?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30도에서 가장 심합니다. 다시 말하죠. 30도 부근에서 가장 심합니다. 왜 그럴까? 특히나 가장 유명한 사하라 사막. 대놓고 30도에 걸쳐져 있지. 왜 그럴까? 이미 배웠습니다. 가죠. 자, 여기서는 필기만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사막화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바로 위도, 사실 쓸 게 별로 없었어요. 위도 30도에서 가장 심합니다. 0도일 때 안 심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이걸 재활용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사막화. 어차피 지구 여기만 좀 볼게. 0도, 90도, 30도, 60도가 있으면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0도가 가장 뜨겁다고 했잖아. 뜨거우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체가 팽창해요. 기체가 팽창하면은 기체가 서로서로 되게 멀리 띄엄띄엄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돼? 밀도가 낮아져요. 기체의 밀도가. 그럼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다른 기체에 비해서 되게 가볍다고 느끼는 거야. 가볍다고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승 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상승할 때 그냥 기체가 혼자 상승하겠니? 당연히 아니라 뭐가 되냐면 수증기를 같이 머금고 상승해요. 머금고 상승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차가워지니까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 차가워지면서 응결을 해버린단 말이야. 응결하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이 생기겠지. 상승 기류는요 필수적으로 뭐가 생기면 구름이 생겨. 비가 잘 내려. 야, 태풍 어디서 생기니? 태풍 적도에서 생겨. 야, 구름 생겨서 비가 잘 내려. 근데 어떻게 사막화가 돼?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위에서 상승했어. 근데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30도 갔다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지. 끊어져가지고 헤들리 순환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30도에서 하강기류 생긴다고 말했잖아요. 하강기류는요, 봐봐.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 하강기류는 모든 기체가 밑으로 내려가. 수증기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기온은 더 낮아져. 거기서 내려가는 놈에서 기체가 생길까? 수증기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기체가 생기겠니? 여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약간의 상식입니다. 겨울은요 비가 자주 안 내려요. 비가 자주 안 내리고 기압은 또 높아요. 그런 상황이라 얘는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주로 장마철 이런 거 전부 다 여름철에 근접하지.
그런 애들 전부 다 상승 기류가 많다 이거야. 저기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할 말 뭐냐? 하강 기류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구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말은 즉슨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0도에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다고? 30도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사막화의 주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되셨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끝이야. 이 사막화의 이름 외우는 건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죠. 자, 저는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쉬길 바래요. 왜냐? 이게 지금 아주 크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원테이크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일시정지하고 저도 잠깐 있다 오겠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네. 자,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태평양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이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걸 이상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진짜 좀 신기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할게. 원인을 몰라요. 그냥 확실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 대기 환경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의 두 가지 엘니뇨, 라니냐를 얘기하는데 그냥 이 둘을 바로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평상시에 태평양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이거부터 공부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위도 0도 적도 지방에 바로 태평양 동쪽과 여기서 말하는 서쪽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보죠. 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꽤나 많이 꼬거든. 가볼게. 자, 동쪽부터 설명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돼.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동쪽은요, 위에서 아래로 캘리포니아 해류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밑에서 위로 이제 페루 해류가 내려옵니다. 서쪽에 비해서 서쪽은 지금 가는 김에 그냥 끝까지 가자. 쭉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물이 다 데펴지고요. 거기다가 데펴진 상태에서 서쪽은 당연히 물이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동쪽은 서쪽에 비해서 항상 원래 평상시에 어떠냐면은 동쪽은 무조건 차가워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얘기 그대로죠. 해류가 차가워요. 바다가 차가우면 공기도 같이 차갑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기체들은 또 아까랑 얘기한 것처럼 수축을 할 수밖에 없고,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기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 있고요. 그 촘촘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공간이 부족해서 미안해. 이거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강 기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내린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똑같은 적도 지방이지만 상대적으로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근처 쪽 뭐랄까 좀 온도가 좀 낮아요, 생각보다 거기가. 그래서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자, 이 차가워진다는 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한류 때문에, 이 두 놈의 한류 때문에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심을 생각해 봐야 돼. 자, 좀 어려워 이거. 자, 수심이야. 그러니까 단층 이제 케이크를 이제 우리가 먹는 케이크를 자른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표층이고요. 밑에는 심층수가 되겠죠. 표층수, 심층수 이렇게 있겠지? 자, 당연히 어디가 차갑겠니? 그치? 지금 생각했지? 당연히 심층수가 차갑겠죠? 되셨나요? 뭐 햇빛에 상관없이 무조건 맨날 차갑잖아?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한류라는 게 여기 동쪽에서 물이 계속 왼쪽으로 빠져. 이 동쪽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물이 빠져나가는 쪽이에요. 그것도 뭐가 그랬냐면은 표층 해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표층 해수가 한쪽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옆으로. 그럼 표층이 계속 부족하겠지. 이게 부족해버리면 심층은 어떻게 될 거 아니? 심층은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심층수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상황이.
자,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풍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바람 불잖아. 바람 불고 해수도 왼쪽으로 가가지고 북쪽도 해류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북반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북반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이 계속 왼쪽으로 빠지고 해류는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면서 그 차가운 해수가 밑에 있는 심해수도 왼쪽으로 물이 계속 표층수가 빠져버리니까 밑에서 이렇게 용수숨 치듯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밑에 있는 심층수도 많이 올라오지. 양옆으로 해류 내려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차갑겠니? 상대적으로. 반대로 차가운 해수가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왼쪽은 심층수가 별로 없죠. 표층수가 웬만큼 두껍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금 평상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차가운 게 왜 그런지 좀 더 심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서쪽은 반대가 되겠죠. 안 그래도 심층수도 없지. 차가운 심층수마저 없지. 왼쪽으로 오면서 난류가 데펴져서 와버리지. 그러니까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평소대로라면 원래 뜨거워야 되겠죠. 자, 뜨거우면 당연히 기체는 물도 뜨겁지 기체도 같이 뜨거워지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 기체는 뜨거우면 팽창을 하니까 기체의 밀도는 띄엄띄엄 있게 되고 얘가 밀도가 낮아지게 되죠.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가볍다고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볍게 느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은 이놈은 구름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니? 여기서 산업이랑 관련이 됩니다. 산업. 어떤 산업이냐면은 이 구름 때문에 바로 농업이 잘 발달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 왼쪽은 농업이야. 그럼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여기는 건조하다는 거에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옵니다. 물고기 잡는 거죠? 자, 이거는 건조 때문에 어업이 아니라 차갑기 때문에 어업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 자,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산소입니다. 그 산소의 양이 어디가 더 많을까? 뜨거운 데가 많을까? 차가운 데가 많을까? 애들이 약간 영상 매체들을 보면서 약간 오개념이 잡힌 것 같은데 그 열대지방에 되게 휴양지가 많고 열대지방에 스노클링을 하면은 거기 되게 아름다운 되게 이쁜 물고기들이 막 뜨거운 그런 열대지방에 있는 섬에서 아름다운 하와이 같은 섬에서 물고기들이 잘 헤엄치는 걸 본 것 같은데 물고기의 개체수가 많은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차가운 곳입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림 안 그려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전에도 얘기한 건데요. 콜라병이 있습니다. 콜라병 얘기하니까 느낌 올 것 같아. 야, 내가 콜라병에다가 탄산을 넣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세게 압력을 줘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안으로 넣어서 탄산을 만들어 놨어. 그 탄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차가운 데에다 두니 뜨거운 데에다 두니? 차가운 데다 두죠. 알고 있는 거지? 차가운 데다 두면은 이 이산화탄소 기체 탄산이 잘 안 날아가고 잘 보존이 돼 있지. 뭔 말이냐? 기체가 물속에 잘 녹아 있으려면은 무조건 온도 템퍼러처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산소도 물에 녹이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온도가 낮아져야지만 물속에 산소량이 많아집니다. 이건 지구과학에서도 필요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동쪽은 차갑고 얘가 왼쪽 같은 경우는 농업이 발달한다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은 어업이 발달한다는 얘기를 꽤나 해요. 그걸 건조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갑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상 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이게 평상시야. 자, 근데 이게 이제 엘니뇨갑니다. 자, 엘니뇨는 이름 자체가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아서 말 좀 할게. 이게 크리스마스쯤에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거든? 근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니까 이게 스페인어로 이 작은 남자아이, 한마디로 남자애기 또는 남자아이를 의미하는 게 엘니뇨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자, 하는 김에 밑에 얘기하자면 라니냐는 이제 성평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도 하자. 그래가지고 라니냐는 여자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입니다. 내가 알기론. 자, 아무튼 엘니뇨가 왜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상기후잖아요.
자, 그 이상기후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엘니뇨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지금 일어나는 해류에 무역풍이 문제가 됩니다. 그 무역풍이 주인공이고 그 무역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약화돼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밑에는 뭐겠어요? 무역풍 주인공이고요. 이게 원래 무역풍이 있는데 그 무역풍이 점차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서 이게 강화가 된 겁니다. 라니냐는 이 특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엘니뇨 좀 완성시킵시다.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이 빨간색 이 화살표 자체를 굉장히 약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 지나간 거지? 이러면 무역풍이 약화를 좀 극단적으로 그리게 되면 자, 또 동쪽 서쪽 나눠야 되죠. 자, 동쪽 가봅시다. 자, 우선은 밑으로 한류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자, 빠져나가야지. 다시 말할게. 지하철에서 사람이 지나가줘야지 내가 지나갈 거 아니야. 한마디로 사람이 좀 지나가줘야 밑으로 내려오는데 별로 안 가. 별로 안 가니까 한류가 계속 밑에서 많이 내려오지도 못해. 더 중요한 거, 내가 아까 그 표층 얘기 많이 했잖아. 심층수랑 표층수가 있는데 얘가 옆으로 많이 빠져주면은 표층수가 옆으로 많이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엘니뇨는 왼쪽으로 많이 안 빠져. 그러니까 심층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어? 양옆으로 이렇게 좀 빠져주고 앞으로 어디 한 방향으로 가줘야 뭔가 그래야 거길 빈자리를 심층수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채우지. 한마디로 지금 안 가지. 안 가니까 심층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니? 못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운 물이 위쪽으로도 안 올라오고 한류도 이렇게 양옆으로 오지 못하니까 원래는 여기가 차가운 곳이었잖아. 봐봐, 돌아갈게. 원래 여기 차가운 곳이었잖아요. 차가운 해수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엘니뇨가 되면 차가운 해수가 위로 못 올라와요. 얘가 잘 안 가니까 왼쪽으로. 되셨어? 무역풍이 약화돼가지고 왼쪽으로 잘 안 가니까 해수도 안 올라와. 한류도 이렇게 안 와. 그러니 여기는 원래는 차가웠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평소보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스토리가 나머지가 똑같지. 서쪽에서 있어야 될 현상이 동쪽에서 일어나 버리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뜨거워집니다. 기체는 팽창하죠. 팽창하면 상승하죠. 밀도가 낮아지죠. 밀도가 낮아지면 상승을 하겠죠. 상승 기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우선 뜨거워지니까 어업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얘네들이 건조한 기후니까 무슨 배수시설이나 뭐 비에 대한 피해 막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별로. 근데 갑자기 구름이 많아지고 갑자기 비 피해가 생겨.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주로 피해를 말하겠지. 피해를 얘기하면 당연히 홍수, 비 피해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뭔가 잘못된 거니까 피해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서쪽은 반대로 이게 좀 어려울 거야. 그러면 얘는 이쪽이 느리게 가니까 그럼 느리게 가면 더 많이 데펴져서 이건 뜨거웠던 애가 원래 뜨거웠던 애가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래서 그 심층수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표층이 있고요. 심층이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심층수가 전부 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심층수가 몰려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가 못 간 거야. 자, 봐봐. 차가운 해수가 그 전에는 그냥 극단적인 라니냐랑 비교하자. 극단적인 라니냐는 진짜 완전 극단적인 해수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 차가운 해수가 오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고 따뜻한 해수만 있다고 보는 건데 엘니뇨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웬만한 차가운 해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꽤나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해수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원래 뜨거웠던 애들인데 그 심층수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평소보다 차가운 기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차가운 기온으로 바뀌게 되니 얘는 말 그대로 역전이 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차가운 곳이니까 기체는 수축하죠. 기체가 수축하면 다시 말하자면 밀도는 높아지죠. 그러면 그 여기에 있는 그 기체들은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하강기류는 또 건조함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어업이 발달합니까? 그렇게까지 차갑진 않아가지고 또 어업이 발달하지도 않아. 얘가 원래는 비가 많이 필요해. 농업이 발달이 돼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건조해져. 뭐가 문제니? 당연히 가뭄이 들겠죠. 평소보다 가뭄이니까
당연히 피해를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뭄이 많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농업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스토리 이해 가셨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 엘니뇨의 동쪽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무역풍 약화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이번 공부의 핵심입니다. 문제 풀어봐야 되고요. 문제 풀어볼걸. 자, 끝나고 풀어봅시다. 자, 라니냐는 쉽습니다. 그러면 무역풍이 강화됐으니까 원래 평상시에 이 정도 화살표라면 그럼 얘는 원래 무역풍이 있는데 그게 더 강화됐으니까 더 심해진 거야.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이 있으면 이게 동쪽으로 한류는 더 내려오고 심층수도 더 올라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평상시가 되는 거죠. 극단적이니까 차가움이 더 차가움, 더욱 차가움이라고 하자. 더 차가우니까 얘가 더욱 수축하고요. 수축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밀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강기류고 더욱더 건조한 거죠. 너무너무 건조한 거지. 너무너무 춥고. 야, 어업은 발달하겠다. 근데 너무 추우면 뭐 눈 문제, 뭐 관련된 뭐랄까 식자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라니냐, 다시 말해서 더더욱 평소보다 심해진 거니까 평상시랑 엮으시면 좀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얘는 더더욱, 다시 말할게, 더더욱 왼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뭐랄까 심층수는 더더욱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더더욱 왼쪽은 따뜻한 해수가 많아서 더욱 뜨겁고요. 그래서 더욱더 팽창하고요. 그래서 밀도가 더 낮아지고요. 이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상승하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도를 넘어선 거죠. 선을 못 지키는 거지. 이게 라니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교과서 문제로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그림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랍니다. 엘니뇨 발생했다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무역풍 약화됐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많이 못 갔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의 무역풍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태평양은 얘가 원래 차가운데 뜨거워지고 표층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표층수온이 올라가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그래서 구름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피해로 따지자면 홍수 또는 없던 비 피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 계속 갑니다. 자,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의 대기 상황 모습이 똑같은 얘기인데 평상시인 거 봐야 되고요. 엘니뇨 상황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죠. 오른쪽은 차가운 곳, 동쪽은 차가운 곳, 서쪽은 바로 뜨거운 곳. 근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엘니뇨 때는 차가웠던 곳이 상대적으로 뜨거워지고 뜨거웠던 곳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무슨 또 하강기류도 또 있네. 아무튼 옳은 것을 고르래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아요? 아니죠. 약화될 때죠.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죠. 더 평소보다. 그래서 얘도 틀렸지.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해역에서 어획량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차가우니까 어획량이 늘어나는데 뜨거워지니까 감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태평양 인근 해역에서 폭우나 홍수가 발생한다. 엘니뇨 발생하면 차가워졌어요. 건조하는 거죠. 틀렸죠. 답은 5번밖에 없네. 자, 규모가 큰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좀 약간 좀 상식적인 얘기. 넘어가. 자, 문제 좀 더 풀어봐야 돼요. 잠깐만. 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게. 잠시만 또. 얘들아, 이게 문제 이거 보이니? 자, 아까 강조했던 외워야 되는 내용 왜 나오는지 설명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름 모르시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 A는 뭐였냐면요. 헤들리였고요. B는요. 페렐 순환이었고, 페렐. 여기 C는 극순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0도부터 30도까지는 무역풍이었죠.
그 다음에 30에서 60도까지는 편서풍이었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90도 사이까지는 여기를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는 페렐 순환이다. 틀렸죠, 그냥 처음부터. B는 헤들리. 순서 바꿔놨네. B의 지상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맞는 말이지? 대기 대순환이 ABC 순환을 형성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던 거죠. 이렇게 왜 끊어졌습니까? 지구 자전 때문이지. 그 다음에 이거 0도시에서 상승하는 기류,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막화랑 연결했지. 0도와 30도 지역 중 사막이 형성되기 쉬운 곳을 쓰고 그 두 지역을 비교해서 그 까닭을 써라. 다시 말해, 0도 지방은 상승 기류고요. 상승은 구름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도는요 하강 기류고요. 하강 기류는 수증기를 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구름으로 응결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뜨겁지는 않지만 30도에서 오히려 사막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것도 봐봐. 0도에서 60도니까 여기는 북반구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가 누굽니까? 쿠로시오 해류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무슨 얘는 답은 아니고. A는 난류고요. C는 한류다. 그쵸? 이렇게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난류가 벌써 답 나왔네. 자, B는 편서풍이 이거 답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지. 미안합니다. 쏘리. 네. B는 편서풍에 의한다고 말했죠. 30에서 60도 사이가 있습니다. 극동풍 여기서 포함 안 됩니다. 해류는 표층 해류는. 자, 저위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숫자, 위도의 숫자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밑에가 저위도고요. 위에가 고위도입니다. 숫자가 크죠. 열을 수송하는 해류는 열을 수송하는 거. 밑에가 뜨거운데 위로 올릴 때 누가 가요? A가 열순 갖다 올려주죠. C가 아니라 A가 하는 거지. 답 나왔네. 4번입니다. 자, 5번은 왜 맞을지 봅시다.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방향. 이거 설명 자세히 하면 예. 아열대 아까 말했죠. 열대지방에 근접한 거. 아열대 순환 방향은 A에서 자, 이게 이 전체가 아열대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남태평양이잖아. 그럼 여기를 밑에 지워서 밑에서도 이제 똑같이 복사돼서 요 방향으로 흘렀었죠. 밑에 북반구 말고 남반구에서.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어떻습니까? AB 순환 과정의 순환 방향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밑에 있는 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반대로 나타난다.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을 어렵게 아니야? 그래. 야, 이거 참 재밌겠다. 야, 이 문제 참 재밌겠다. 자, 엘니뇨 라니냐 파트거든. 봐봐. 1980년부터 2017년도까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자, 동쪽. 원래는 차갑니 뜨겁니? 원래는 차갑지. 근데 이게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엘니뇨가 되면 뜨거워지지. 그러면 수온의 편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엘니뇨가 되면 양수값이 나오겠죠. 되셨어요? 뭔 말인지? 관측된 수온보다 평균 수온이 작다. 아무튼 양수란 얘기는 이제 관측 수온이 높다는 얘기잖아. 평소보다 동쪽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양수면 지금 뭔 얘기예요? A는 뭔 말일까? 왜 안 써져? A 뭔 말이겠어요? 이거 엘니뇨 상황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얘는 뭐겠어요? 원래 차가웠던 동쪽에서 차가운 놈이 더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차이값, 수온의 편차가 그럼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이게 뭐겠어요? 라니냐가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만만치 않지. 와, 재밌는 문제 많다. 이야.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소단원 이제 3단원 끝났고요. 하나 남았어. 걔는 조금 얘보다는 나은데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끝!